2023년 런던. 카밀라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섬광이 그녀의 가슴 한 점에 모여들었습니다. 엉겅퀴 꽃 모양의 다이아몬드 브로치, 돌 하나하나가 빛을 삼켰다가 뱉어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아름다운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브로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경악이었죠. 그 브로치에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원래 주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 왕실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여성이자 카밀라를 이 세상 누구보다 증오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카밀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악한 여자. 살아생전 카밀라와 같은 방에 숨쉬기조차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브로치가 카밀라의 심장 바로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시어머니를 떠올려 본다면 이 상황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사악하다 부른 사람의 유품을 내 심장 위에 달고 전 세계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혹은 승전보입니다. 영국 왕실의 금고 깊숙한 곳에는 이런 보석들이 수십 점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채 아무도 꺼내지 않은 어둠 속에서요. 왕실은 이것들을 유산이라 불렀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치였습니다. 관 속에서 잠든 보석은 보석이 아니라 돌멩이에 불과하니까요. 카밀라가 그 돌멩이들을 깨웠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버마에서 건너온 96개의 루비가 품은 저주, 빅토리아 시대 사파이어에 새겨진 제국의 그림자, 그리고 먼지를 털어낸 왕실 보석들이 어떻게 한 여자의 40년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질투와 증오, 인내와 집착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카밀라의 보석 선택은 패션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잔인한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한 파티장에서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두 사람이 처음 눈이 마주친 그 순간으로. 1971년 영국 윈저. 폴로 경기장 옆 파티 텐트 안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23살의 찰스 왕세자가 군중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띤 24살의 카밀라 쉥드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가 당신 증조할아버지의 연인이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왕세자는 난생 처음 자신을 왕세자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카밀라는 격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놀리고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찰스는 빠져들었습니다. 깊이 그리고 빠르게. 하지만 왕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카밀라 쉥드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왕세자비 후보 목록에는 이름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가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들과의 연애 경험. 1970년대 영국 왕실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습니다. 왕세자의 신분은 반드시 순결해야 했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백지여야 했습니다. 카밀라는 백지가 아니었습니다. 찰스는 1973년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8개월간의 항해. 그가 바다 위에 있는 동안 카밀라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육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찰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카밀라를 다른 남자에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앤드루 파커볼스. 근위대 장교이자 카밀라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1973년 7월 찰스가 아직 배 위에 있을 때 카밀라는 앤드루와 결혼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찰스의 반응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왕세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원했던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왕실은 새 신부 찾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귀족 가문, 영국 국교의 신자, 스캔들 없는 과거, 그리고 반드시 젊을 것, 아주 젊을 것. 목록에 오른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그러다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 19살, 유치원 보조교사. 수줍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흠이 없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세인트폴 대성당,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동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모두가 믿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식 하객 명단 어딘가에 카밀라 파커볼스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유부녀가 된 그녀는 하객석 어딘가에 앉아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세상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축하했죠. 하지만 버킹엄 궁의 닫힌 문 뒤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이애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손목에 지워진 컵스링크. 거기에는 2개의 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찰스와 카밀라. 다이애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혼식 전에도 징조는 있었습니다. 찰스의 서재에서 카밀라에게 보낼 팔찌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도 2개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죠. G와 F, 글래디스와 프레드. 둘만 아는 별명이었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3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이애나는 버킹엄 궁의 거대한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수백 개의 방이 있었지만 말을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21살에 첫 아이를 낳았고 23세 둘째를 낳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궁 안에서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심각한 섭식장애를 겪었습니다. 자해 충동과도 싸웠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왕실은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사이 찰스는 카밀라를 계속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3년 폭탄이 터졌습니다. 영국 언론이 찰스와 카밀라의 전화 통화 녹음을 입수해 공개한 것입니다. 카밀라 게이트라 불린 이 스캔들은 영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은밀했습니다. 왕세자가 유부녀와 나눈 한밤의 속삭임이 아침 신문 일면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품위도 경계도 부정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2년 뒤에 왔습니다. 1995년 11월 BBC 파노라마 인터뷰. 다이애나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린 그녀의 눈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카밀라 파커볼스가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었습니까? 다이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에는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붐볐죠.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치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가 전 세계에 자신의 비극을 고백한 것입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담담한 목소리 앞에서 누구도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 인터뷰로 세상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카밀라는 세상의 증오를 얻었죠.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빵이 날아왔습니다. 욕설이 담긴 편지가 매일 쏟아졌습니다. 카밀라는 집안에 갇혔습니다. 커튼을 걷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언제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이애나도 카밀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냉혹한 심판자는 버킹엄 궁 안에 있었습니다. 다이애나가 그토록 사랑받은 것은 순수한 인기였을까요? 아니면 카밀라라는 완벽한 악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빛이 강렬하려면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카밀라는 어쩌면 다이애나 신화를 완성시킨 필수적인 어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분노는 뜨겁지만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왕실 안의 분노는 다릅니다. 차갑고 조용하고 끝이 없죠. 그리고 그 차가운 분노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왕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이자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실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친근하게 퀸 멈이라 불렀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절대 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밀라 파커 볼스. 여왕 어머니는 카밀라를 결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악한 여자. 측근들 앞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공식 서신에서도 카밀라는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 여자, 혹은 더 심하게 그 사악한 것.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여왕 어머니에게 다이애나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왕실의 규칙을 따를 준비가 된 백지. 반면 카밀라는 그 모든 것을 망친 여자였습니다. 왕세자를 유혹하고 결혼을 파탄냈으며 왕실의 명예에 먹칠을 한 원흉. 여왕 어머니의 눈에 카밀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벽을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여왕 어머니가 참석하는 행사에 카밀라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찰스가 카밀라를 가족 행사에 데려오려 시도했습니다. 여왕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 여자가 오면 나는 간다. 찰스는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그는 번번이 어머니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이 냉전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딸로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여왕으로서 왕실의 이미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수년간 카밀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아무리 카밀라와의 관계를 합법화하고 싶어도 두 명의 여왕이 버티고 있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여왕 어머니의 보석 컬렉션은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수십 점의 브로치, 목걸이, 티아라. 그 중에서도 그녀가 특히 아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엉겅퀴 꽃 모양의 다이아몬드 브로치. 엉겅퀴는 스코틀랜드의 국화입니다. 그 꽃말은 나를 건드리는 자 후회하리라. 여왕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방문 때마다 이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강인함과 기품의 상징.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2002년 3월 여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01세. 영국 전체가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되었고 수십만 명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남긴 보석들은 왕실 금고로 돌아갔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금고 안에서 엉겅퀴 브로치는 새 주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알았더라면 여왕 어머니는 아마 무덤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카밀라를 가장 격렬히 맡고 있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더 큰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파리의 한 터널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카밀라를 평생 따라다닐 유령의 탄생이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파리의 알마 터널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전 세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공주가 떠났다고. 당신이 그 시절 뉴스를 기억한다면 그 충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영국 전체가 멈췄습니다. 버킹엄 궁 앞에는 꽃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백합, 장미, 국화, 향기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이들끼리 껴안고 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36살의 젊은 여자가,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슬픔은 빠르게 분노로 변했습니다. 파파라치를 향한 분노, 왕실을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카밀라를 향한 분노.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3명이 있었다는 다이애나의 말을.
그녀의 눈물을, 그녀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믿어지는 여자의 이름을. 카밀라는 졸지에 다이애나를 죽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그녀가 유죄였습니다. 카밀라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 밖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엮이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으니까요. 카밀라는 영국 사회에서 사실상 매장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사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찰스는 다이애나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관디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어린 윌리엄과 해리가 어머니의 관디를 따라 걷는 모습은 그 시대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찰스는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집착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론도, 왕실도, 심지어 죽음도. 찰스는 조용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밀라 복권 프로젝트.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대중의 분노가 조금씩 식기를. 그리고 1999년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런던 미치 호텔. 찰스와 카밀라가 함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첫 동반 외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밀라가 대중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말이 아닌 무기. 총도 칼도 아닌 빛나는 무기. 왕실 금고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보석들이 드디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파리의 알마 터널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전 세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공주가 떠났다고. 당신이 그 시절 뉴스를 기억한다면 그 충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영국 전체가 멈췄습니다. 버킹엄 궁 앞에는 꽃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백합, 장미, 국화, 향기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이들끼리 껴안고 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36살의 젊은 여자가,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슬픔은 빠르게 분노로 변했습니다. 파파라치를 향한 분노, 왕실을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카밀라를 향한 분노.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3명이 있었다는 다이애나의 말을, 그녀의 눈물을, 그녀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믿어지는 여자의 이름을. 카밀라는 졸지에 다이애나를 죽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그녀가 유죄였습니다. 카밀라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 밖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엮이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으니까요. 카밀라는 영국 사회에서 사실상 매장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사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찰스는 다이애나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관디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어린 윌리엄과 해리가 어머니의 관디를 따라 걷는 모습은 그 시대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찰스는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집착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론도, 왕실도, 심지어 죽음도. 찰스는 조용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밀라 복권 프로젝트.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대중의 분노가 조금씩 식기를. 그리고 1999년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런던 리치 호텔. 찰스와 카밀라가 함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첫 동반 외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밀라가 대중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말이 아닌 무기, 총도 칼도 아닌 빛나는 무기. 왕실 금고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보석들이 드디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카밀라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패션 전문가들은 그녀의 옷을 분석했습니다. 색상, 실루엣, 브랜드. 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위에 달린 브로치, 목에 걸린 목걸이, 머리 위에 티아라. 보석이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몇 년간의 공식 행사를 추적하다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밀라가 절대 착용하지 않는 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러버즈 노트 티아라. 다이애나가 결혼식에서 썼던 바로 그 티아라입니다. 사파이어 세트. 다이애나가 가장 사랑했고 전 세계가 기억하는 그 깊은 파란색. 카밀라는 이 보석들에 손대지 않습니다. 한 번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 다이애나가 유명하게 만든 보석은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존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존 본능입니다. 대중의 기억은 강력합니다. 다이애나가 썼던 티아라를 카밀라가 쓰는 순간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카밀라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젊은 다이애나의 빛나는 모습 옆에 놓이는 순간 패배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밀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영토를 피해가는 길. 두 번째 규칙. 잊혀진 보석을 부활시킨다. 여왕 어머니의 엉겅퀴 브로치. 수십 년간 금고에 잠들었던 버마 티아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장신구들. 카밀라는 이런 보석들을 찾아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보석들. 기억 속에 각인된 이미지가 없는 보석들. 그녀가 처음으로 빛을 비추는 보석들. 이것은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새 역사를 쓰는 것이니까요. 카밀라가 이 보석을 착용하면 이제 이 보석의 이미지는 카밀라가 됩니다. 과거의 그림자 없이 자신만의 유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규칙. 역사적 무게를 빌린다. 엘버트 왕자의 사파이어 브로치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유물입니다. 엘버트 공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한 것으로 결혼식 전날 건네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200년 전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보석입니다. 카밀라가 이 브로치를 착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왕실 역사의 정통 계보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자신. 같은 보석을 공유하는 여왕들의 계보. 카밀라는 그 줄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카밀라의 스타일을 분석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옷장이 아니라 전쟁터의 갑옷이다. 매 공식 행사가 전투였고 보석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그냥 예쁜 보석을 고른 것 아닐까? 하지만 왕실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미지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살아남은 왕조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카밀라는 보석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직접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든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가슴 위에 달린 브로치가 대신 소리쳤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2022년 그 소리를 마침내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본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5일 엘리자베스 2세가 재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플래티넘 주빌리.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에 앉은 군주가 된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왕은 축하를 받는 대신 축하를 건넸습니다.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왕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 사람들은 관례적인 감사 인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카밀라가 왕비의 칭호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국 전체가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지난 40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왕은 수십 년간 카밀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밀라를 사악한 여자라 불렀습니다. 왕실은 카밀라를 그림자 속에 숨겨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세의 여왕이 직접 펜을 들어 카밀라를 왕비로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이 성명은 사실상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보았다는, 이 여자가 내 아들 곁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지켜봤다는, 그리고 인정한다는. 96세 여왕의 그 한마디는 카밀라에게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찰스 곁에서 카밀라가 보여준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찰스가 환경 문제로 조롱받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았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지칠 때 유머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필립 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70년간 그녀 곁을 지킨 사람, 왕관의 무게를 함께 나눈 사람. 여왕은 카밀라에게서 어머니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충직한 동반자를.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가 벨모럴 성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6세. 영국은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천년 역사의 대관식 장소. 찰스 3세가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카밀라가 왕비의 왕관을 받았습니다. 메리 왕비의 왕관. 다이아몬드와 크리스털로 빛나는 역사의 무게가 담긴 왕관. 그 사악한 여자에서 퀸 카밀라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대관식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 사이에서 카밀라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담담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달린 마라톤의 결승선을 조용히 통과하는 사람처럼. 환호도 눈물도 과장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착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왕관은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엉겅퀴 브로치에 대해서. 다시 그 브로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엉겅퀴 꽃 모양의 다이아몬드 브로치. 여왕 어머니의 것이었던, 카밀라를 사악한 여자라 불렀던 그 사람의 유품. 엉겅퀴는 스코틀랜드의 국화입니다. 가시투성이 식물이죠. 아름답지만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건드리면 피를 봅니다. 스코틀랜드 왕실의 모토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인푼의 라케시트. 라틴어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 후회하리라. 엉겅퀴는 바로 그 정신을 상징합니다. 강인함, 불굴, 그리고 경고. 여왕 어머니는 이 브로치를 사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엉겅퀴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강철 같은 의지, 적에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냉혹함. 그리고 카밀라는 분명히 그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로치가 카밀라의 가슴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복수일까요? 나를 사악하다 부른 당신, 결국 내가 이겼다는 무언의 선언? 아니면 헌사일까요? 당신이 남긴 것을 이어받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존경의 표시.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의미는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누비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약탈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사랑의 증표가 되기도 하고 입막음의 대가가 되기도 합니다. 돌 자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역사이고 맥락이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카밀라는 관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보석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에게 다시 빛을 비췄습니다. 이제 이 보석들은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됩니다. 여왕 어머니의 브로치가 아니라 카밀라의 브로치로. 엘리자베스 2세의 티아라가 아니라 카밀라가 부활시킨 티아라로. 역사는 그렇게 덮어 씌워집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카밀라는 정말 승리한 걸까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증오를 견뎠습니다. 빵이 날아왔고 저주가 쏟아졌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왕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는 누가 재줄까요? 젊음, 자유, 평범한 일상, 손가락질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 그것들의 값어치는 왕관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다이애나가 살아있었더라면 이 보석들은 지금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파리의 그 터널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다이애나가 새 삶을 살고 새 사랑을 찾고 아들들의 결혼을 지켜보고 손주들을 안아보았더라면, 카밀라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결말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먼지는 가라앉았습니다. 금고는 열렸습니다. 보석들은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아름다움인지 잔혹함인지, 승리인지 비극인지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엉겅퀴 브로치가 오늘도 빛납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 후회하리라. 카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 브로치가 대신 말하고 있으니까요.